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프레젠트로 있죠. 스튜어트, 우리 법률 최고 위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임원. 내셔널 크립토커런시 어소시에이션을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포스트를 했고요. Did you know that 1 in 5 Americans are already part of a crypto community? 5명 중에 1명이 지금 크립토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또한 크립토를 최소한 알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21% 아메리칸이 뭐 거의 뭐 크립토 커런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고 거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왜 리플에서 600억 원씩이나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만들었는지 또한 2년 뒤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많은 로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법안도 통과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고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강경파들 계속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프로 크립토 쪽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체도 저도 약간 그 레터 이제 신청하면은 뭐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은 그나마 물론 이게 미국의 메이드 인 USA이기 때문에 미국에 한정돼 있다라는 좀 한계성이 있지만 나중엔 요 내셔널자가 인터내셔널 크립토 커런시 어소시에이션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얘기 나오죠. 스위프트 대처할 거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확인하고 방송으로 드리겠지만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오늘 이제 프라이스가 왜 내려갔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또 리플에 대한 위험한 경고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 있었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XRP가 좀 고전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보신 다음에 오늘은 조금 다르게 투자자로서 내가 코인 홀더로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건 이겁니다. 익히 알고 있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사무총장, 크립토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보 하인스 팩트 체크하면서 추루하면서 예전에 이제 리더십 이제 얘기하면서 데이빗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미국이 이제 크립토 캐피털 오브 더 월드가 되겠다. 다시 한번 천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고요. 정치에 뭐 잠깐 출마했다가 떨어졌지만 또 트럼프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변인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 대거 인용을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충성파를 기르고 충성파들은 뭐 굉장히 발언이 뭐 거의 뭐 유튜버 저리 가라죠. 진짜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걸로 약간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확실하게 나가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물론 한국에서도 나왔고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익히 아실 겁니다. 요 아저씨도 아실 거고 갤럭시 디지털에서 루나 거래 좀 아픈 기억이죠. 거의 뭐 크립토 관련돼서 뭐 3대 재앙 중에 하나라고 뽑히는 이제 루나 거래 조사 관련 2억 달러 하나로 약 2천 거의 뭐 3천억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개요를 좀 보시면은 미국 억만장자인 이분입니다. 마이크 좀 뭐 문신으로 한번 약간 투자 뭐 어그로 많이 끌었어요.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이끄는 암호화폐 금융사 갤럭시 디지털 돈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이 뉴욕 검찰과 루나 토큰 거래 조작 혐의 관련돼서 2억 달러의 합의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사람까지도 합의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인사이트기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처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과징금. 근데 요건 뭐예요? 합의예요. 합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요 혐의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가 2020년부터 루나 토큰 매입하고 공개적으로 홍보하면서 어그로 많이 끌었죠. 동시에 대량 매도 계획을 숨겼어요. 그래서 1,800만 개의 루나 토큰을 시세보다 약 30% 저렴하게 개당 0.22에 매입하고 이 마이크가 루나에 대한 낙관적인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루나 가격 100불 넘으면 문신하겠다고 약속해 결국 이행도 하고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회사 측에서는 수익을 위해 루나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일주일 만에 1.3
100만 개의 루나를 팔아가지고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요게 이제 시세 조작 뭐 이런 걸로 걸린 거고 검찰의 수사가 들어간 부분이죠. 이렇게 하시는 뭐 권도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또 이거에 대한 뭐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FTX 그 무너지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립토가 한번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 법망에 피해가는 부분들이 이번 트럼프를 통해서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한 일 중에서 물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합의점. 그러니까 전에 법령이 없거나 법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이런 뭐 범죄라고 하기도 어렵고 약간 이런 약간 중구난방한 것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합의. 그렇지만 법규가 생기고 나서 규제가 들어오면은 그때 또 잘못하면은 처벌이 되겠다라는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좀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기관이 투자한다고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홀딩하라고 하고 본인들은 다 팔았잖아요. 이런 전형적인 약간 그 월스트리트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행보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제 당국 입장은 뭐냐면은 갤럭시는 이익 실현과 판매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달러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 갤럭시는 루나 붕괴 전에 거의 모든 보유 물량을 처분. 요게 이제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죠. 소위 얘기해서 내부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얘네 이제 폭락할 거니까 이제 다 물량 떠넘기고 뭐 튀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많은 이제 피해가 있었고 이거에 막 아픈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루나 다 거의 매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갤럭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요거는 뭐 아는 사람끼리 알겠지만 결국 합의하면서 배를 불렸고 사실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코인 나올 줄 아무도 몰랐는데 나오고 나서 확 올라갔다가 트럼프 돈 많이 벌었다고 막 어딥니까? 뭐 립세션 장소에서 그렇게 자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이제 컨플렉트.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라는 걸로 지금 이미 걸고 넘어졌고 다만 지금 크립토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고 이제 100일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강력하게 지금 관세 때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아직 이 코인에 대한 약간 이 관심도가 좀 없다. 사실 시장의 모든 거는 관심도죠. 지금 시장의 관심도로 가장 큰 거는 뭐 러시아 전쟁도 있지만 관세거든요. 관세가 뭐 지금 러시아에게 뭐 50%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전쟁이 종료될 것이냐, 그다음 미국 패권을 어떻게 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배경을 좀 보면요. 다시 한번 2022년 테라 USD 분괴로 40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인 충격을 줬고요. 이어진 연쇄 부도로 FTX가 분괴로 이어졌고요. 테라 창업자 이제 권도영 미국으로 송치돼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 SEC의 이제 동향을 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 SEC는 코인베이스, 컨센시스나 바이낸스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 또는 종결했다. 즉 요거는 뭡니까? 결국엔 트럼프가 이제 되면서 크립토에 대해서 이제 막 누르는 것보다 규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규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미 익히 아시는 것처럼 SEC 안에서도 크립토 이제 TF가 있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제가 뽑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약간 이거 저희 다르게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3월 30일 날 나온 겁니다. Barely anyone searching for XRP now.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SEC 소송 철회되기 1이틀 전이었나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적이 있어요.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특히 거기서 내부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트럼프만 배부른 거 아니냐? 그리고 스탁파일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그 XRP 언급을 한 거는 시총 단위로 위해서 얘기했고 자꾸 막 이상한 뻘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일 먼저 CEO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SEC에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철회를 하게 된다.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갑자기 XRP 검색 관심도가 갑자기 급락하고 전 세계 지수 17로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유투데이 이제 전문지에서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주목할 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가 이제 관심사 하면은 여기도 나왔잖아요. 이제 ETF가 조만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이런 합리적인 추천, 여태까지 과거의 사례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약간 언론 플레이, 언플이라고 하죠. 언플이 좀 진행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구글 트렌드 기준으로 XRP, 리플의 검색 관심도가 전 세계 기준 17까지 하락했고, 이는 2025년 최저 수준. 1분기가 지금 다 끝나가고 이제 4월이 지나가면서 2분기가 시작될 건데, 2025년 이제 상반기가 굉장히 최저 수준이라는 거, 지난해 12월 검색량 최고치를 찍은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감소다. 급격한 감소라는 겁니다. 즉 관심도가 사라지면은 결국엔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리플로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뉴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색량과 가격 상승이 정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2024년 11월 말에는 XRP 가격 급등과 함께 검색량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요거는 사실 리플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가 있었고요. 2025년 1월 초에는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사임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또 한 번 상승, 검색 지수가 72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중간중간 약간 반등만 있었을 뿐이다. SEC 항소 철회 및 리플 소송 종결도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요게 사실 핵심 포인트죠. 3월 중순에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고 말에는 소송 종결 발표도 있었지만 XRP 가격과 검색 관심도 모두 큰 반응이 없고, 이는 투자자 관심도가 기대치보다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요거 리플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거고, 이거 빨리 소위 얘기해서 위기 관리해야 되죠. 어떻게 이거를 위기를 타파할 것인가. 결국에는 제 생각도 그렇고 여기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향후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ETF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정답까지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XRP ETF 관련 신청서가 10건 이상 SEC에 제출된 상태이고, 블락록 등 이제 ETF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만약 이들이 가세하고 SEC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XRP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해결 방안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때도 SEC 소송 철회해야지 이거 극복할 수 있어.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있어. 그랬더니 가일링 하우스가 발표하고 약 15% 정도가 올랐고요. ETF 이제 발표하면은 비슷하겠죠. 한 10%가 또 오를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XRP가 점점 오를 것 같다라는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종합해 보면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이제 투자하면서 뭐 돈도 내놓고 있고요. 이거 만회하려는 거죠, 사실. 이렇게 국가에서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어. 뭐 소위 얘기해서 창업 도와주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뭐 회사도 인수하고 있고요. 리플도 이제 뭐 계속 이제 국내에서도 나와요. 소송 완화와 이제 뭐 베스트먼트,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좀 보겠습니다. 뭐 ETF 주목도, 그러니까 ETF 관련된 이제 내용들도 계속 나오면서 군부를 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뭐 홀더들이나 투자자들한테는 전략적인 투자를 할 때 요게 오겠죠. 요약하자면 투자자들에게 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관도 이익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불리한 행동, 갤럭시 디지털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그로 막 끌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규제는 느리지만 확실히 오며 예측 불가능성이 변수가 있고요. 호재 홍보보다는 행동과 자금의 흐름을 봐야 생존한다. 즉 뭐냐면은 행동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지 내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금 흐름, 특히 코인 관련해서는 자금 흐름,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라든지 또 호재 홍보보다는 지금은 규제와 정책에 이제 포커스를 둘 때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XRP의 대중적 관심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게 현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이것 또한 공식적으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SEC가 과거 가격 급등을 검색량 급증과 맞물려 있음,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예요. 이제 흐름이죠.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거시적인 면에서. SEC 소송 종결에도 반응이 적었다는 점에서 재료 소진 상태 시사를 하고요. 즉 재료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진 않다. 물론 소송 종결에 따라서 한 13%, 15% 오르긴 했지만 깜짝 반등에 그쳤죠. 그러니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은 모멘텀은 ETF 승인 여부와 기관의 참여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규정과 이제 그 트럼프의 입,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는지, 또 가일링 하우스가 어떻게 하는지, 로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달렸고, 또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보시면 상단에 이제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구글 폼 저희가 고정해 놨고요. 들어오시면은 넷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뭐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뭐지라고 하면은 막상 들어오면은 투자에 관련된 계속 이제 그 업데이트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내용, 특히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은 많이 알아야 되고 지금 관세에 따른 거,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이 불가피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많이 차트 분석도 하고 시황 브리핑서부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1, 2%에도 올릴 수 있는 것들 많이 이제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뭐 많게는 40에서 뭐 100% 아니면은 뭐 10%에서 5% 될 때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코인 지금 들어와야 되는지 뭐 25일 날 지난달 이번 달이죠. 25일 날 뭐 한국경제에서도 또 뭐 대든지 소든지 모르겠어요. 딱 이런 얘기를 했죠. 코인 투자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요 내용도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락할 때도 있고요. 무한한 상승도 하락도 존재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현재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내 시드, 내 머니 지키면서 더 나은 전략.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적인 이제 판단과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이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더 안심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이 이제 그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지만 1, 2%에도 더 정보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다는 건 정말 국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빠질 순 없죠. 리플 프라이스 애널리스트가 도대체 월스트 오버 드디어 끝났는지, 조정이 이제 끝났는지에 대해서 10%나 떨어졌는데 조정이 끝났는지에 대해서 3월 31일자로 이렇게 나온 것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XRP가 주간 동안 10% 하락했어요. 하지만 반등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도 지금 많이 안 좋아졌고 가격도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ETF나 뭔가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ETF 물론 호재성도 있지만 소재도 있지만 지금 약간 차트 분석 결과도 지금 흐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일간 차트 분석을 해봤더니 데일리 차트에선 100일 동안 이제 이동평균선 2.5달러 계속 나오죠. 2.5달러. 이거 넣으면 이제 올라간다. 막 이렇게 방송했는데 결국엔 여기서 강한 매도세 부딪히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넣으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내리자. 뭐 고래들의 움직임인지 뭐 세력들의 장난인지 그거는 뭐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많이 주목했던 게 2.5달러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현재 중요한 지지 구간에 접근 중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조정 및 횡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요 지지선들 이쪽에서 이제 분석한 건 0.5 피노나치 되돌림 구간에서 1.9달러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1.7달러 확장 세기형 이제 하단 경계선까지 로어 바운더리까지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 지점이 겹치는 만큼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중기적으로 횡보 구간에 진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지나가서 본인들이 이제 차트 분석하면서 나온 내용이 4시간 차트 분석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 시도는 미약했으며 매수세 역시 부족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현재 가격이 하락세기형 하단 경계선 1.9달러 부근가에 위치하고 있고 이 구간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영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1.9달러 지지선을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지지선에서 가격이 안정을 찾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계속 횡보할 거다. 요게 이제 자금의 흐름이고요. 최악은 근데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구간 1.7에서 1.9달러에서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 구간이고 단기 반등 혹은 가격 안정화의 가능성을 높고 그러나 1.9가 붕괴되면은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싫다던 뱅가드 갑자기 게임스탑 통해서 BTC에 간접 투자했던 것이 이게 3월 31일자로 나온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뭐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꺼려했던 글로벌 자산 운용사도 점점 뭐 게임스탑을 통해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하게 되었다고 비트닷컴에 보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암호화폐 ETF 출시도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트럼프 효과죠.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하니까 글로벌 뭐 투자사 할 것 없이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 뭐 눈치 보면서 광고도 때린다고 하잖아요. X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거 규제 생기고 괜찮을 것 같네. 증권가 뭐 같진 않지만 뭐 선물로서 뭐 행사를 하겠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돈이 오는 곳에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 묻혔는데요. 제가 그 정보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글 폼 들어오실 수 있게 댓글로 이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금 길기는 한데 가격이 횡보하는 만큼 조금 길게 작성을 했습니다. 리플 전망 좀 분석해드리면요. 기술적 반등 가능성 존재하나 투자 심리와 관심도가 급속히 위축하고 있고 이건 리플에서 모멘텀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RP는 100일 이동 평균선 2.5달러에서 강한 저항 받았고요. 그래서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전주죠. 현재는 1.7에서 1.9달러 구간 다중 지지선이 200일 평균선 이렇게 보면서 단기 반등 또는 중기 횡보가 기대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 트렌드에서 지금 XRP 대한 글로벌 검색 관심도가 10주까지 하락해서 2025년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SEC 항소 철회 및 소송 종결 등이 주요 호재에도 시장 반응이 미미했던 점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ETF 승인 여부가 모멘텀이에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나왔어요. 뉴스를 통해서. 기간 수요 회복 여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으며 현재 10건 이상의 XRP ETF가 신청이 SEC에 제출되어 있고 블락록과 뭐 이 회사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파이덜틴인가요? 참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형 기관의 유입과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변수가 있다. 그쵸. 결국에는 핵심은 이거예요. ETF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됐다.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5월에서 6월으로 했는데 이게 좀 더 앞당기면 4월에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아니면 4월 동안 한 중반까지는 횡보하다가 말 정도에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나오면은 가격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ETF 승인 전까지 뚜렷한 재료가 부재하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조정과 함께 이건 뭐 알고 계시잖아요. 트럼프의 입. 결국에는 트럼프가 그 관세 전쟁하면서 계속 이제 조정이 좀 심하게 가고 있죠. XRP 또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향후 반등 모멘텀은 ETF 승인 여부 및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의 방향성이가 높은 연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